예,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주간 정리 방송의 오프로입니다. 자, 11월이 끝났어요. 예, 진짜 힘들었던 9월과 10월 완전히 또 반대로 11월 달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또 종목이 선택 집중되다 보니까 개인 비율이 편차는 있겠지만 시장 내에서 항상 시그널을 읽고 최대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간 정리 시간은 제가 어떤 중기 전략, 시장의 매크로나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서 가장 투자를 내기에 중요한 시간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는 섹터와 종목 얘기까지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 장세가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시간이에요. 수익을 정말 극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라 보고 있고, 자, 12월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저 이런저런 얘기를 드리겠지만 12월도 결국은 종목 장세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거기에 대한 근거와 가능한 보고 있는 내용들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23년째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해도 쉰 적은 없어요. 뭐 정보사 근무할 때는 제가 지점마다 달랐지만 고객분들을 50분에서 한 100분 정도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대가 변하고 제가 이제 투자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온라인 고객을 관리하는 이제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랑 하셨던 분도 계시고 요 근래도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문의 주는 분도 계시는데 모두 좀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실전 투자는 한국 증시의 특징에 수급 모멘텀 증시를 이용을 해야 돼요. 이거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서 매크로와 시장 스토리 그 뒷배경을 좀 아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지 사실은 우리가 왜 갖고 있냐, 이걸 얼마까지 들고 갈 거냐,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차티스와 다른 면이에요. 뭐 그렇다 해서 제가 이코노미스트와 애널리스트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거기를 통해서 실제로 중기 투자, 단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바벨 전략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는 텐베가 또 나와요. 나중에 연말 정리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올해는 정말 2차 전지가 너무 좋았죠. 네, 거기에서 아쉬웠던 부분, 뭐 타미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올해는 2차 전지의 큰 파워를 무시를 못하고, 그리고 어제 우리가 사실 이것도 많이 기대도 하고 얘기도 했던 부분인데 에코프로 BM이 드디어 수주가 터졌습니다. 그 얘기도 좀 드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가 보는 포트나 시장 내에서 되게 적용할 부분이 많고 실제로 갖고 있잖아요. 그죠? 에코프로 BM. 우리 중기 부분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실전 투자 채널 제리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해 주시면 같이 공부하면서 자산 좀 늘려가 보시죠. 감사드립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요즘 매크로는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려요. 솔직히 뭐 그냥 골디락스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어제 또 파월도 시장 얘기를 했는데 미국은 또 올랐습니다. 오히려 나스닥이 살짝 쉬고 있는 가운데 금리가 많이 빠졌어요. 금리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다우나 그 S&P도 지금 신고가 쳤어요. 장이 좋은 겁니다. 항상 제가 신고가 좋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의미를 많이 아시겠죠. 자,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살짝 뒤에서 보고 있는 이모진 국가긴 하지만 종목 장세 상당히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서 가장 강하고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대장 포트 꾸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자, 12월 달에 시장 예상을 말씀드릴 거고 종목 장세로 보는 이유를 말씀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가장 좋게 보고 있는 로봇 테마, 그 에코프로 머티도 한번 언급을 할 거고 2차 전지 변화를 제가 이제 살짝 긍정적인 부분을 드렸는데 에코프로 BM에 대한 얘기도 어제 살짝 드렸잖아요. 오늘 조금 더 구체화됐습니다. 수주가 엄청 큰 게 터졌기 때문에 요거 얘기 같이 좀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 물려 있었던 것들 많이 빠졌던 부분이니까 되게 기본 좋은 소식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단기로 조금 봐야 돼요. 이거는. 자, 24년에 우리가 빅뱅, AI 빅뱅의 큰 먹거리 관련 반도체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쪽도 뭐 꾸준하게 나온 얘기들 전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계속 우리가 한국 증시 볼 때 바이오 한번 될 때 됐다. 바이오 포트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은 여전히 이번에도 경기 지표들이 많이 나왔는데 계속 제가 보고 있고 소비나 고용 쪽이 여전히 연착륙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를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자, BNPL 얘기 많이 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먼저 사는 거야. 그 다음에 나중에 결제를 하는 거예요.
자, 이 BNPL이 사실 올해 상반기 때 얘기 많이 나왔었거든요. 결국은 신용카드 같은 건데 신용카드 같은 거는 개인들 신용을 많이 보잖아요. 발급도 잘 안 해주잖아요. 근데 이게 통신이나 온라인 채널에서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쉽게 좀 물건을 살 수 있게 그렇게 좀 만들어줬습니다. 그 BNPL이 많다는 얘기는 또 신용이 좀 안 좋다고 볼 수도 있는데 큰 흐름상 보시라 그랬어요. 여전히 자산 효과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베이비 부모는 정시가 워낙 크게 수익이 수십 년간 나 있고 살짝 빠지더라도 괜찮고 뭐 단기 영향을 좀 받겠지만 부동산도 지금 신축에 대해서 또 모기지 금리 살짝 빠지다 보니까 매수가 붙어서 가격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자, 미국 부동산 오르면 또 우리나라 따라 올라가겠지.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은요. 연착륙 같이 보는 부분은 보시고 이런 자산 효과 때문에 큰 흐름상의 미국의 소비는 쉽게 안 꺾여요. 연체가 어떻다, 덜 산다, 신용카드 연체가 안 좋다 이런 얘기 해도 요즘 소비는 견조한 편이고 지금 고금리가 작년부터 올랐잖아요. 올해 들어서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하면 엄청 올랐는데 이런 고금리가 실제 경기에 영향 미치는 게 1년 남짓입니다. 1년 반 정도 되면 영향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내년부터 보시면 돼요. 이 고금리 때문에 미국 소비가 정말 걱정될 시기는 지금이 아니라 지금은 골디락스 구간이고 내년부터 보시라 그랬어요. 그때 타이밍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주식 하실 때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자, 소비나 고용도 지켜보는데 여전히 고용이 미국의 소비가 중요하니까 그 전에 볼 수 있는 게 고용이고 여전히 지켜보시면 그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가 1.5개나 있습니다.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용이 사실은 여전히 타이트한 게 아니고 살아있는 부분이니까 여전히 괜찮게 보시는 게 맞고 어느 순간 꺾일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고용지표는 경기 후행지표입니다. 실제로 경기가 나빠지고 나서야 고용을 줄이게 돼 있어요. 사실 작년에 보시면 전부 다 빅테크들 엄청나게 고용 많이 줄였잖아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주가는 엄청 올라버렸죠. 자, 그 흐름상 미국 경기를 볼 때 전체 서비스업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괜찮고 고용지표라든지 제가 본다는 거 어떤 거였죠? 하이힐드 채권, 그 다음 지금 제가 말씀드릴 10년물 금리 같은 거 보시면서 미국 경기 타격 올 거야. 아직도 비관론자들 있어요. 걱정하셔서 주식 못 사고 지금 팔아라 계속 그런 분들 계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볼 필요 없습니다. 타이밍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결국은 미국 금리 인상은 제일 늦습니다. 뭐 내년 상반기다 하반기다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금리는 하반기 때 인상을 할 거라 보고 있어요. 상반기에도 주식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유럽과 한국 이번 주에 우리나라 금통이 한국은행에 이창용 총재 나와서 금통이 있었잖아요. 금리를 7개월째 동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도 살짝 말씀을 드릴 텐데 여전히 금리 인하는 미국보다 빨리 할 수 있다 봐요. 기다리고도 있고 그럴 텐데 급하지 않게 봐야 됩니다. 그런 뉘앙스 좀 많이 느끼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아마 상반기 할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은 하반기 정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금리를 올리고 했던 이유가 물가였잖아요. 물가 인플레였고 지금 또 시장금리도 엄청 올라와서 이번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은 지금 미국 소비나 이쪽이 어쨌든 연착륙하기 때문에 물가는 잡혀갑니다. 그 사이에서 제가 외부적인 요인은 사실 유가예요. 이번에 사우디가 감산한다고 막 난리법석 들었던 유가인데 그거는 제가 계속 체크할 거예요. 하지만 이 금리가 떨어지고 물가가 빠지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이 파월이든 매파를 보였던 연준 위원이든 금리가 떨어지고 다시 타이트하게 막 금리 올린다 급을 주지 않는 원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미국 PC 물가 그 CPI 말고 연준이 본다는 PC 물가도 컨센 대비해서 잘 나왔습니다. 여전히 연착륙 되는 모습이었고요. 자, 12월 달에 한번 미리 말씀드리면 12월 13일 FOMC 있을 거고요. 금리 동결이라 봅니다. CPI도 매달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때 말했던 기고 효과, 기저 효과 말씀드렸는데 3.7 정도 나오고 3.4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12월 달에 CPI는 미국 기준으로 3% 초반이나 2% 후반 나올 수도 있어요. 또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럴 때까지 여전히 주식을 할 수 있는 12월도 좋은 여건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장을 살리고 주식 뭐 살래 할 때 대장주 대장 섹터로 미국에서는 여전히 AI 빅뱅, 빅테크 기준으로 계속 보고 있죠. 이게 사실 가장 중심입니다. S&P에 얘들이 많다. 뭐 나스닥 오르는 거 아니냐. 그거는 예전에 2000년도에는 실적도 없이 심리만 가지고 돈만 가지고 땡겼는데 지금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품이 만들어지는 초기다. 아직 간다. 이렇게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자, 나스닥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7도 제가 나래비 그 순서를 세운다 말했는데 MS가 지금 거의 신고가 낮죠. 낮고 살짝 조정받고 있는데
나스닥 기준이고, 저 엔비디아도 MSD 좋게 말씀드리잖아요. 신고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애플과 시총이 약 4% 차이 나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말씀드릴 때 2010년도에서는 아이폰이 애플로 모바일 시대에 선두를 달렸다. 그러면 2020년, 2022년부터 지금부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90년대 인터넷 혁명에 대해서 이제는 모바일이나 이거 다음에 나오는 인공지능 이쪽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승기를 잡겠다고 완전히 지금 선언을 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MS 계속 좋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하드웨어에서 그런 어떤 컨셉이나 플랫폼을 다 가지고 오고 있는 선구자의 주의를 가지고 있고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사실 빠지면 또 사야 돼요. 500불 돌파가 안 됐잖아요, 이번에. 그죠? 500불 돌파가 안 됐는데, 혹시나 이거 보시는 분들은, 자, 지금 500불 돌파가 안 되고 떨어집니다. 400불대 중반인데, 많이 빠지면 또 400불이에요. 이 정도 떨어지면 정말 좋은 시기인데, 어쨌든 내년 보시고 빠질 때마다 여기 사시면 돼요. 하이닉스와 비슷하죠. 근데 지금 또 엔비디아 떨어진다 해서 하이닉스가 막 빠지는 게 아니야. 어제 보시면 아시잖아요. 자, 우리나라도 이머징이니까 또 미세한 부분상 미국과 달리 이머징, 달러 약세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미국이 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예전엔 더 빠지고 덜 오르고 막 그랬잖아, 우리나라가. 그죠? 지금 12월 달 봤을 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외국인과 환율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엔비디아는 이 밑에 400불 중반부터 좀 모으신다. 중기 투자하는 분 모으신다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하이닉스는 제가 13만, 12만 원 말씀드렸는데 10만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빠질 때마다 조금씩 적금 들듯이 사놓고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중기 전략은 뭐냐면 왔다 갔다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은행 적금은 어쨌든 넣어놓으면 작지만 매일매일 이자가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정적이지만 먹을 게 별로 없는데, 이 중기 투자에 대한 주식은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사면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적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거다, 더 좋아지는 그 시간이 올 거라는 걸 보고 내년 보고 사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올라서 팔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모으실 때는 빠지는 게 좋은 겁니다. 그게 주식과 적금이 다른 차이예요. 빠지면 좋다, 좀 더 사야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3년 4년 말씀 못 드립니다. 내년만 보는 거예요. 사실 내년이 중기 투자의 한계라 보시면 되고, 여러 가지 사이클상 미국이 어떻다, AI 어떻다 이런 얘기 계속 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내년 보고 제가 투자하시면 됩니다. 작년 말에 2차 전지 하셨듯이. 엔비디아, MS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아마존, 알파벳, 메타. 오도비 없었는데 일단 저 혼자 끼워놓은 거고요. 그 다음 테슬라가 지금 좀 단기적으로는 제일 안 좋은 순서다. 이렇게 제가 빅테크를 보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저널 파월 멘트만 보면 한번 끝날 것 같아요. 이거 어제 나왔던 부분이니까 잠깐 보여드리면, 어제 저널에 파월 연설이 있었는데, 자, 금리 인상이 끝냈다고 결론 내기에는 시기상조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죠. 충분히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완전히 지금 너무 좋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자, 금리 인하 시기를 추측하는 것도 이르다. 즉 금리나 얘기하지 마라.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시장에서 계속 또 금리나 얘기 막 나와요. 3월달 할 거다, 6월달 할 거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금리 인하는 미국은 늦다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그게 주식 보는 게 편하십니다. 자, 근래 들어서 인플레, 물가 둔화는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지속돼야 된다. 이거는 이미 애들이 인플레의 지속이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계는 하지만 예전보다 많이 줄어드는 거죠. 자, 금리를 너무 올리거나 너무 내릴 리스크는 차츰 균형을 찾을 것. 사실 항상 욕을 먹었던 부분이죠. 샤오실의 바보 때문에. 나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인플레를 더 낮춰야 할 경우에 금리를 다시 올릴 것. 첫 번째는 비슷한 겁니다. 그냥 겁을 주는, 우리 예상했던 기본적인 연준 파월의 얘기였다. 시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겁을 먹지 않고 있죠. 연준도 봐주고 있는 부분이고. 자, 소비나 경기를 보기 전에 이제 미국은 고용이 진짜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용은 지금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실업률이 살짝 올라와 있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다. 미국은 여전히 경기가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내년 소비와 생산은 둔화할 것을 예상한다. 이 말은 뭐냐면, 실업률이 타이트하진 않고 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내년 소비와 생산은 꺾인다고 자기 입으로 인정한 겁니다. 연착륙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뭐 매파다 비둘기파다 얘기를 하지만, 연준에서 보는 거는 지금 고금리 때 10년물 기준으로 5%대는 미국 경기에 타격을 줬다고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래 그럼 금리 더 못 올라가겠네 싶어서 2년물 이득이 많이 빠졌습니다. 10년물 금리도 많이 빠졌고,
10년물 금리가 그때 5%때 10월 말에 엄청 고생하고 뭐 되게 힘들었을 때 있죠. 정시가 치고 바닥 찍고 2달 동안 내리 빠졌을 때 5% 찍었습니다. 그때 10월 말에 주식도 좋고 채권도 좋은 시기라 말씀드렸어요. 혹시 그때 사신 분들이 있죠. 예상보다 더 급하게 떨어진 거예요. 더 급하게 떨어졌습니다. 한 3, 4주, 4, 5주 만에 5%가 된 게 4.2%까지 빠졌어요. 이 4.2%는 8월 달, 요거는 8월 달이죠. 장 빠지기 전에 그때랑 작년 10월, 11월 달에 정말 우리 힘들었던 그때랑 거의 맞물립니다. 여기서 4%에서 움직여줘야 돼요. 너무 급하게 또 떨어지면 시장 변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금리 기준으로 야 5%나 되는데 주식 왜 해? 채권 사지 했던 부분에서 4.2%, 4% 초반까지 빠지게 되면 서서히 정시로 돈이 또 들어오는 그런 기군입니다. 큰 흐름상 안정성과 위험 자산의 균형이 맞춰지고 있는 과정이라 보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4% 초반에서 등락이 있는 게 정시로는 12월 달에 좋습니다. 그 이윤을 많이 빠졌죠. 이윤을 보시겠지만 혹시나 이거 갖고 단기로 빠졌던 분들은 단기 기절도 저는 가능하다. 그 정도로 속도가 빨랐다 보시면 돼요. 자, 큰 흐름상 내년을 전망할 때 저는 달러 약세를 봅니다. 달러 약세를 봅니다. 그런 흐름이 이번에 10년물 금년에 쭉 봐야 되는 부분이고 중국과 우리나라 중화권을 봐야 되는데 달러 약세란 말은 미국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달러 약세는 다 좋은 겁니다.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적으로 내년부터 달러 약세를 전망한다는 얘기는 미국 때문에 막 흔들렸던 미국 외국가 유럽이라든지 특히 중화권 우리나라 같은 이머징이 정말 힘들었는데 달러 약세를 통해서 숨통이 트이면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더 열심히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금리도 빨리 낮출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거고 현재 100이대거든요. 근데 저는 100까지도 봐요. 올해 살짝 100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작년에 114에서 100까지 초반까지 빠졌고 내년은 100 정도 등락을 보는 거예요. 100 정도 등락 보면서 각국별로 환율은 저는 개인적으로 12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은 모두에게 좋다. 어쨌든 단기로 12월 달은 여전히 종목 장세를 보고 미국은 좋다. 12월 13일 날 있는 FOMC도 금리 동기를 예상하고 12월 CPI도 좀 더 빠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조금 쩔이었던 중국이 여전히 정시는 쩔이에요. 근데 위안화 7.12, 7.12까지 빠졌어요. 근데 위안화가 이렇게 괜찮게 하고 외자의 추진 정말 열심히 하고 미중 정상회담 잘했는데 정시는 못 올라오죠. 근데 제 느낌 어떤 느낌이냐면 살짝의 시간차가 있어요. 예. 분명히 외자든 MSCI든 이쪽이 중국 정시나 채권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채권은 오픈을 다 안 해놨어요. 중국의 청년 실업률처럼 오픈을 다 안 해놨는데 중국의 지금 금리다 보시면 살짝 흐름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홍콩 증시나 제가 보고 있는 FTSE 차이나 지수 같은 게 있거든요. 여전히 바닥 밴드에 있고 지금 내년 상반기 때 말이 많죠. 홍콩 연저점 깨지면 이래서 문제다. 지금 실제로 걱정되고 계시는데 이거는 뭐 다른 문제긴 하지만 저는 바닥 밴드 만들 거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홍콩 증시가 올라와주면 나름의 가설이 좀 맞아지고 달러 약세 흐름 가면서 중화권 우리나라 좋아지는 흐름이 더 나올 텐데 지금 어차피 중국이 망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그런 면에서만 있으면 뭐 중국이 우리나라 환율이나 정시에 영향을 미치는데 예전보다는 경제든 이 금융이든 많이 약합니다. 얘들 바닥에 등락해 주고 머리 들어주면 우리는 더 좋아진다. 그 정도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소비 분양이나 부동산 쪽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막 지금 선물 거래소도 하고 뭐 금융도 얘기하고 정신 얘기하고 있는데 홍콩이나 이쪽 정시가 좀 올라야 된다. 아직까지는 살짝 약하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얘기는 많이 안 드릴게요. 여전히 그레이 내놓고 뭐 정축그룹 조사도 들어왔는데 요번에 나왔던 흥다나 뭐 가든 그처럼 비슷하게 움직일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살짝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어쨌든 3년간 보시고 ELS가 금리 되게 많이 주는 거 아시죠? 그 ELS가 우리나라 처음 나왔던 게 2000년대 중반으로 저는 기억해요. 이게 이제 만기고 올라가게 되면 뭐 더 좋고 안 떨어지더라도 50%까지는 바텀 락이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대신에 이제 50% 터치하게 되면 손실을 볼 수 있다. 안 하게 되면 중간에 왔다 갔다 했을 때 6개월마다 빨리 조기 금리를 받고 은행보다 많이 주는 그런 복합적인 상품이지 않습니까? 이제 달고 계시는 상품인데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BP가 300bp 팔게 되면 회사라든지 자기 그 지점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엄청 많이 받았어요. 저도 엄청나게 팔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 사실 이게 문제는 뭐냐? 증권사에서는 좀 그래도 제대로 파는데 은행에 안전하다고 있는 분들 많고 거기에 자산을 그냥 넣어놓고 있는 분 많으시잖아요. 그 은행 금리보다 이래서 좋고 또 그동안 크게 안 움직였을 때는 50%안 빠지면 되니까 유럽이다, 뭐 홍콩이다, 그다음에 미국의 나스닥이다 이런 것도 연계해서 기초자산을 많이 해서 판 상품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이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홍콩 2008년 저점까지 빠져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또 막 금감원 날리고 우리나라에서 막 그러니까 사전조사 들어가고 이제 안 판다 그러더라고. 근데 사실 이게 좀 문제인 게 뭐냐면 홍콩이 중국이 사실은 도움이 지금 되게 위험하고 겁이 나는 구간이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홍콩이 지금 들어야 될 때예요. 만든다 그러면. 근데 지금 은행에서 안 만든다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겠지만 항상 개인들한테 쉽게 얘기할 때는 오히려 괜찮을 때고 진짜 들어야 될 땐 그럴 때는 개인들이 위험할 때거든요. 근데 지금 정책 좀 막아버리잖아요. 근데 이건 ELS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저는 선물도 보기 때 말씀드리는데 선물에 종목 선물 같은 게 있습니다. 종목 옵션 같은 거. 항상 그 레버리지나 어떤 비중이 안 좋을 때 더 들어야 될 때 막아버려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보는 뭐 지표견한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개인분들 손해 많이 없이 해결 잘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이 일단 뭐 중요하죠. 어쨌든 우리나라는 한국 증시 위주로 투자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11월 달에 종목 장사 나왔고요. 잘 나왔습니다. 지수도 한번 볼까요? 자, 어쨌든 3개월 빠졌던 음봉 8월, 9월, 10월 죽어라 했던 게 우리나라도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나스닥이 3개월 빠진 거 한 방에 회복했는데 우리나라도 빠진 폭의 50% 이상 회복했어요. 자, 그리고 12월 달 되면 항상 월초가 중요합니다. 월초가 중요한데 지금 12월 달이잖아요. 이거 내년도 볼 수 있어요. 야, 내년에 뭐가 될까를 볼 수 있는 힌트도 사실 12월 달에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12월 달 중시에서 봐야 돼요. 자, 매크로가 여전히 조용하다. 미국이 골디락스다. FOMC는 금리 동결할 거고 지금 시장 금리가 많이 빠져 있죠. 달러 약세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주식을 하기 좋은 구간입니다.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대형주는 팡 사서 지수를 날릴 거냐? 그게 이제 달러 약세나 인버전 좋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12월 달은 아니거든. 예전에 항상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밑에서 바닥치고 반등 준다 할 때 힘들었던 분 말고 빅거미들, 빅개미들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종목 전세를 만드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11월 달 17일이었나요? 맞나? 공매도를 전격 금지를 했잖아요. 근데 2008년이든 2020년이든 공매도 예전에 금지했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흐름을 제가 봐요. 그런 보고서도 보고 그러면 항상 이럴 때 종목 장세가 왔었습니다. 항상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짧게 봤을 때 올해도 마찬가지죠. 올해 1월 달에 급락했고 4월 달에 그때 뭐죠? CFD 막 터졌고 그때 7월 달에 이제 우리 2차전지 피날레 막 쳐가지고 신용 막 금지시키고 했을 때 그리고 났을 때 보면 이때 막 올라가기 전에 1월 달, 2월 달이 3월 달이죠. 그다음 4월 달 뒤에 5월 달, 6월 달, 7월 달이죠. 그 장이 이렇게 오르고 할 때는 짧게든 연도로 봤을 때든 항상 우리나라 특징인 모멘텀 수급 그런 장세가 왔습니다. 짧게는 몇십 프로, 많게는 몇 배씩 올라가요. 실제로 11월 달에 100% 넘게 오른 종목들이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장의 가장 중심되는 대표주라 보시면 됩니다. 12월 달에도 한번 나올 것 같아요. 12월 달에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걱정했고 안 좋게 얘기를 했던 외국 이탈 없었다 있었다 없었어요. 올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12월 달에 양시장에 주식 매수가 코스피 2.6조 샀어요. 코스닥도 1조나 샀습니다. 진짜 많이 산 거예요. 외국인은 이탈 없었다. 자, 그리고 걱정하고 많이 빠졌고 실제로 힘들어서 많이 빠졌습니다. 예탁금이 56조 가던 게 44조까지 빠졌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47조에서 48조까지 늘면서 종목 장세에서 바닥치고 살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신용장고도 봐야 되죠. 21조 있었어요. 20조 2천억 3천억 갔었는데 17조 초반입니다. 16조 후반 갔다가 17조 초반은 여전히 바닥 반등세고 개인이 지금 많이 물려서 못 들어가는 섹터도 있잖아요. 하지만 신용이 적거나 개인 부담이 적은 쪽으로 돈이 갔던 거예요. 우리 대표로 봤던 그런 게 올랐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었고 그 사이에서 종목 찾기는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살짝 체크해야 될 부분이
정책적으로 막 얘기를 해주다가 지금 살짝 들어가 있는데 가타부터 결론을 좀 내주면 좋겠어요. 대주 조건, 양도세 어떻게 할 거야? 대주 조건은 10억인데 뭐 30억, 50억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빨리 한다는 얘기 있는데 아직 미정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월 달에 많이 올랐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사실 좀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걸 팔아야 돼 말아야 돼. 물론 이게 12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아직 한 달 여유는 있습니다. 짧게 좀 보면서 정책적으로 보면서 제가 말씀 좀 드려볼게요. 뭐 급등주들 혹시나 안 되면 물량이 나올 수도 있겠죠. 단기적으로. 2차 전지 같은 것들은 그때 8, 5, 9월 미리 많이 빠졌기 때문에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계속 제가 매크로 얘기를 드리겠지만 올해 들어서 정말 힘들었던 고금리 살짝 꺾였죠. 꺾이는 부분에서 좋아지는 과정이고 고금리에 적응됩니다. 증시가. 자, 고환율이라는 게 이제 환율이 정말 힘들었는데 작년에 대비해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어쨌든 괜찮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미국이 살짝 약해지는 부분을 보는 거예요. 돈이 분산되는 부분을 보는 거고. 하지만 지금이든 내년이든 뭐 지금은 사우디 감사하는 데서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오펙들이. 하지만 내년도 유가는 계속 봐야 됩니다. 왜? 전체로 글로벌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자본 민족주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카르텔을 봐야 되는 부분이고 미국이 얘들이 막 동맹 맺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리쇼어링 같은 거 그거를 계속 터치하고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에너지 패권들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브릭스 같은 거라든지 오펙 같은 거 유가를 보면서 계속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요. 예. 그래서 2024년도 에너지 변동성과 달러 액세를 보면서 이번적인 좋겠지만 얘들은 좀 꺾인다 보는 거예요. 얘들 꺾인다 보는데 유가가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계속 체크할 부분이다 보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게 이번에는 좀 한다고 좀 짧게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제가 한번 얘기 드리려고 했던 찰리 몽거가 이번 주에 별세하셨어요. 이번에 사실 5월 달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가셨더라고요. 버크셔 해서웨이를 5월 달 추천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고향에서 하는데 그 워렌 버핏은 다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오바마 아니고 오마의 현인. 근데 이분이랑 그 60년 넘게 찰리 몽거 이분이 100세시거든요. 우리나라 나이로. 워렌 버핏도 두세 살 적습니다. 그래서 5월달 추천 갔을 때 좀 걱정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유명을 좀 달리하셨고요. 근데 이분이 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60년까지 같이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 기준으로 볼 때 제가 미국에서 돈이 좀 분산된다. 달러 약세 기간으로 간다. 이거는 다 맞물리는 거예요. 5월 주총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두 분이 앉아서 미국 시장이 이전과 다르다 했어요. 미국 시장을 이분들이 60년 동안 거의 몇천 배 냈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때 초기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자산이 몇백만, 몇천만, 몇억 투자했으면 수백억, 수천억 자산가가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약간 미국의 베이비 부모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미국의 시장에 하면 시장을 볼 게 아니라 종목만 투자했을 때 정말 수익이 많이 났어요. 정말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버티면 수익이 나는 구조예요. 물론 지금 큰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같은 흐름을 보는데 이 상승되는 각도가 내년부터는 저는 조금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꺾인다는 게 아니지만 상승되는 각도가 좀 무뎌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나라 같은 쪽을 더 좋게 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지금 항상 얘기했던 신냉전이나 에너지 쪽이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 미국에서 봤을 때 안 좋았던 제조업을 키우는 과정에서 또 사실 변동성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A만 보더라도 뭐가 수혜를 볼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찰리 몽거가 사실은 워렌 버핏의 투자를 많이 보완을 했거든요. 이분이 사실 중국 투자를 그 바이두 같은 BYD 있죠. BYD 그 투자를 했던 지금 팔고 있지만 이분 때문에 투자를 했던 부분이 있고 이분과 몽거 옹의 그 찰리 옹의 그 참 버핏 옹의 가장 부분은 싸게 사라. 이분 이런 부분이 정말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 저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투자할 때 단기든 중장기든 남들 정말 힘들고 안 좋을 때 욕할 때 공포했을 때 그 사는 게 정말 좋은 거거든요. 힘을 그때 조금 더 해서 사는 부분이 좋은데 이게 사실 투자의 제일 이론칙이다. 매수의 제일 이론칙이라고 항상 제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책을 보신 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문제인데 그 원래 합리적인 기업을 위대한 가격에 사자. 이게 워렌 버핏의 가장 기본적인 신념이었어요. 그 합리적인 기업인데 위대한 가격은 뭐냐면 되게 쌀 때야.
뭔가 금융위기가 왔을 때 남들 다 힘들고 공포에 살아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죠. 정말 쌀 때 좋은 주식 사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쉽죠. 중장기로 같이 올라가는 미국 증시에서 위기 때만 사면 되니까. 실제로 오렌 버핏이 그렇게 많이 하셨고요. 근데 여기서 살짝 틀 수 있게 만든 게 뭐냐면 약간 말장난 같은 건데, 위대한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 이 말은 뭐냐면 정말 싼 바닥이 아니더라도 이 성장주 있죠. 이 성장주. 앞으로 좋아질 것 같으면 정말 위기 때 아니더라도 살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애플 매수를 하는데 큰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지금 그 버커셔 해서웨이의 50% 지분, 이분이 투자를, 이 회사에 투자를 엄청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MS가 미국 애플이 49%, 48%예요.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워렌 버핏도 많이 공부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보는 측면은 뭐냐면 이 워렌 버핏의 버커셔 해서웨이 펀드는 그냥 미국 펀드예요. 네, 미국의 가장 중심을 잡고 있는 미국은 좋아, 미국은 위대, 그런 미국 대표 펀드입니다. 근데 그게 아까 말했던 주총에서 미국 시장 이전과 다르다는 부분은 조금은 너무 쉽게 말고 예전보다는 성장이 조금 더 더딜 수 있다. 달러 약세가 항상 10년마다 7년마다 오는데 그런 시기랑 맞물려서 저는 사실 이번에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큰 흐름이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내년에 제가 뭐 미국 물론 선대가 집중이기 때문에 AI 쪽, 이쪽은 정말 빅뱅이 갈 거라 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는 얘기 좋게 드리고 있잖아요. 가장 좋게 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나라도 오히려 이머징이 내년에 더 좋아질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골드만삭스라든지 유명한 IBS도 달러 약세와 함께 미국보다 이머징이 더 좋다, 이렇게 전망하는 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네, 맞는지는 내년에 확인하시면 되고, 어쨌든 우리는 둘 다 있으니까 AI 빅뱅과 우리나라 쪽에서 선택 집중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워렌 버핏 얘기는 RIP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을 좀 적게 자서 그런가 뭔가 정신이 좀 멍한 상태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두 번째는 제가 섹터와 테마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씀 좀 드려볼게요.